자, 그럼 오늘 문풀전 특강을 들어가 볼게요. 요 문풀전 특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특강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문법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문법은 반드시 맞추셔야지 안정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독해는 가끔 저도 언어적인 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근데 문법은 틀릴 수가 없어요. 문법을 틀리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맞춰야 다른, 설령 내가 독해서 하나를 나간다 할지, 어휘는 요즘 잘 안 나가잖아요. 워낙 좀 쉽게 나오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독해서 내가 한두 개를 틀리더라도 문법은 탄탄하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맞추려면 문법을 잘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문법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수업을 하게 됐으니까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간단히. 내가 항상 문법을 강조하는 게 두 가지죠. 문법에서. 하나는 먼저 첫 번째, 어휘적인 거를 체크해라.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시스템적인 걸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물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얘가 돼야 그 다음 얘가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어휘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한번 우리 교재 바로 봐볼게요. 오늘만 문제를 푸셨을 거고, 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특이하죠, 문법책이. 무슨 단어 수업 같지 않으세요? 그쵸. 요게 문풀전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먼저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그냥 수업 들어갈게요. 자, 원어브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원어브를 봤을 때? 그렇죠. 뒤에 복수명사가 왔는지. 물론 아마 명사는 요쪽에 아마 밑줄을 친다면 요쪽에 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요것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법을 풀어요. 틀려요. 해설을 보니까 내가 알아요. 이건 문법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많이 하는데 아는 거죠. 알잖아. 내가 아는 문법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고. 자, 내가 다시 문법을 풀었어요. 틀렸어요. 해설을 보니까 야, 이런 문법이 있었어? 이거는 그 문법 사항을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맞출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 문법을 풀었어. 틀렸어. 해설을 보니까 내가 아는 문법이야. 이건 또 틀려요. 아는데 틀린 거잖아. 제 말이 해야 돼요? 그건 결국 뭐냐면 전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물론 문장형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단락형은 딱 밑줄이 쳐졌을 때, 아, 요건 요렇게 묻겠네, 요걸 묻겠네, 이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면 문법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명사에 밑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맨날 뭘 생각하냐면,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가? 그죠? 셀 수 없는 명사인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그건 시험에 이제 안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럼 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거의 99%는 간접적으로 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 이 단어가 있어.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보이잖아. 아, 원어브를 통해서 여기는 뭐가 와요? 뭘 체크하시면 돼요? 복수명사.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복수명사야?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됐죠? 자, 만약에 근데 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요. 이제 이건 시스템인데, 동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동사는 딱 두 개만 따지시면 돼요. 수의 일치, 능수동만 따지시면 돼요. 시제나 가정법이나 조동사는 다 어휘적인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봤더니 이거 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 수일치를 잡으려고 봤더니, 주어를 보려고 봤더니 얘가 보여. 이해되시죠? 그럼 뭐야, 이거는?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뭐 단수 동사인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어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원어브라는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됐나요? 어떤 문법을 묻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이 묶어보시면 원어브 말고 이런 게 뭐가 있죠? 요거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원어브, 이치어브, 이더어브, 리더어브는 다 그런 구조예요. 어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원어브라는 어휘를 보면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책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원어브는 먼저 첫 번째, 동사의 수일치가 맞는지. 두 번째는 뒤에 복수명사가 맞는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이게 문풀전이에요. 굳이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문풀전이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make라는 단어가 조금 더 뒤에 나옵니다만은, make라는 동사는, 자, 물론 여기에 밑줄이 쳐질 수도 있고, 여기 안 쳐질 수가 있어요.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뭘 따져야 되죠?
먼저 첫 번째,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의 사역동사로서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원형구정사. 수동이면 PP. 이게 다인가요? 두 번째는요. 혹시 여기에 밑줄 쳐서 형용사냐 부사냐면 대개 make는 형용사가 답이죠. 이해되세요? 세 번째, 만약에 make 다음에 it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가목지목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보세요. 사역동사는 어디서 배우죠? 오형식 동사에서 배우죠. 얘는 어디서 배우죠?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배워요. 제 말이 이해돼요? 얘는 어디서 배우죠? 특수구문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make와 관련된 게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배워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책은 make를 그걸 다시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원어브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 시간명사 오고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명사 오고라고. 이건 뭐 아실 거예요. 시간명사 오고가 나오면 뭐 따져야 돼요? 시제. 뭐가 돼야 되죠? 과거 시제. 얘는 왜 중요할까요? 자, 봐보세요. 이거 아시죠? 혹시 remember 다음에 봐보세요. 요렇게 나오고 밑줄력이 쳐졌어. 이거 뭐 묻는지 알죠? 뭐 물어요?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냐 ing냐. 맞아요. forget도 그렇고. 자, 얘는 밑줄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눈이 이상하지 않으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건 보이죠. 자,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간명사 오고에 밑줄 쳐요 안 쳐요? 안 쳐져요. 그게 아니고 주어 동사 나오면 아마 여기에 동사의 밑줄이 쳐질 거고요. 한참 뒤나 앞에 시간 표현 오고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밑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잘 외우셔야 돼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요런 것들. 그래서 시간명사 오고가 나오면 시제를 따져야죠. 현재 완료 왔어? 이거는 뭐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들. 자, 시간 표현 오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in 연도가 있죠. 맞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죠? yesterday. 맞죠? 네 번째는 뭐가 있죠? last month, last year. 이런 거. 뭐 이렇게만 적어 드릴게요. 됐죠? 물론 then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정리가 한번 들어가셔야죠. 요걸 통해서. 물론 우리 책에 요건 다 정리가 됩니다. 밑에 다시. 이해되셨죠? 어떤 수업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휘를 통해서 이건 이걸 묻겠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뒤에서 배웁니다만 혹시 리치의 밑줄 쳐져 있어요. 뭘까요, 이거? 그렇죠. 뒤에 전치사 있냐 없냐죠. to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건 어휘적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만약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문법에서 인벤트라는 동사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웠을 텐데.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어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따져야 돼요? 수일치 능수동. 이게 전략. 그래서 이게 문법을 푸는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법 풀이 전략서예요. 제목이. 이해는 되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간명사하고는 과거 시제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됐죠? 그 다음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는 자, 만약에 동사의 밑줄이 쳐졌는데 have pp나 had pp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거 뭐 따져야 될까요? 시제 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시제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뭐는 따져? 수혜일치, 능수동, 시제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나요? 가끔 예전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예를 들어서 were placed 이렇게 나왔어요. 뭐 따지죠? 거의 대부분이 능수동 따지세요. 이거 실제 답은 was placed였어요. was였다고 답이.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는 뭘 따져야 돼요? 수일치 능수동을 따져야 돼요. 근데 대개 교수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만약 얘가 능수동이 답이면 여러분들 이거 능수동 따지죠? 이렇게 넘어간다고. 수일치면 그때 가서는 또 이건 수일치를 따지죠? 이렇게 가고. 시제면 요거 시제 따지죠? 이렇게 간다고. 다시 말하면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문법을 푸는데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틀리고 해설 보면 알고, 틀리면 틀리고 해설 보면 알고. 자, 제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휘를 가지고서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have pp는 그러면 현재 완료를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현재 완료는 주로 주변의 현재 완료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죠. 그럼 그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정리할까요? 자,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 맞죠? 그렇죠.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게 since죠. 맞아요.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으로. 자,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러면 요렇게 될 때, 여기 아마 밑줄을 많이 칠 거고요. 여기 시제가 뭐 해야 되죠? 과거여야 되고요. 맞아요. 여기는 뭐 해야 되죠? 현재 완료여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밑줄은 여기 쳐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요 단어를 가지고서 시제를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보다 훨씬 since는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현재 완료가 관련된 거. 지금까지란 뜻의 up to now, until now. 그 다음에 so far. 그렇죠? 세 번째도 잘 나옵니다. 지난 5년간 뭐가 있었죠? over the 또는 for the last나 past 5 years. 이게 잘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아까 우리가 last 시간 표현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현재 완료해야 돼요. past란 단어 자체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현재 완료가 돼야 되죠.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특히 시제와 관련된 것들은, 특히 시제와 관련된 어휘적인 표현들은 진짜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헤드 PP가 나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시제 따져야 돼요. 헤드 PP 시제 따질 때는 뭐 해야 돼요? 헤드 PP 시제 따질 때는 요게 정리가 돼야 돼. 반드시 얘가 나오면요 주변에 과거 동사가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과거 동사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가 얘보다 여긴지 여긴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면 맞는 거고요. 여기면 틀리죠. 자,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기본이 약한 거예요. 시제는 일단 그림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요게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져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have pp에 밑줄이 져지면 시제 확인, 과거 시제가 답이 아닌데 밑에 보면 현재 완료와 관련된 것들 정리가 돼 있죠? 됐어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요거 볼까요? 헤드 pp 요거 별표 치시고 이걸 많이 못 잡더라고. 헤드 pp에 밑줄이 쳐지면 문장 내 다른 과거 시제를 확인. 이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옆에다가 뭐 전후관계 체크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좋겠네. 됐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문 한번 봐볼게요. 자, after the accident had occurred입니다. had occurred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어. 됐죠? 그러면 요거 말고 뭘 잡으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took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이해됐나요? 그 도로는 잠시 리오픈인가 재오픈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뜻이죠. 요렇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조금 예문이 애프터가 있는 경우는 전후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도 돼요. 어쨌든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이 맞다고 돼 있고요. 이해는 되셨나요? 요렇게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것도 참 중요하죠. 지울게요. 자, 만약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에 밑줄이 쳐졌어요. 얘 뭘까요? 얘도 시제 따지는 겁니다. 자, 시제를 따지려면 뭘 잡아야 되냐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있잖아요. 종속절의 린지를 보세요. 그래서 종속절의 미래 시제면 얘는 시제 따지는 거고 이거 들어보셨죠?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들어보셨어요? 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동사는 무조건 수일치 능성을 따져요. 근데 동사가 have pp나 had pp가 나와요. 얘 시제 따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미래 시제가 나왔어요. 얘 시제 따지는 겁니다. 특히 뭐요? 종속절의 미래 시제. 그래서 한번 거기 잠깐 보시면 자 will RV에 밑줄이 쳐지면 접속사 확인하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시제를 따지는 거고요. 이때 미래 시제는
답이 아니죠. 물론 when과 if는 예외죠. 그래서 가기 예문 한번 잠깐 봐볼게요. 밑에 그래서 보시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 해가지고 시간 접속사 쭉 있고 조건 접속사 쭉 있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외우는데 외우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냐고.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위에 예문을 봐봅시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I will send him the package as soon as라고 돼 있죠. 자, will receive의 밑줄이 딱 쳐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래 시제죠. 접속사 따져볼까요? 종속절이죠. 뭐가 있죠? as soon as가 있죠. 요거 뭐뭐 하자마자니까 그때는 그럼 생각날 거 아니야. 아, 이거 시간을 나타내네.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가야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다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딱 요렇게만 가시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문법은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제 말이 되죠? 그럼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틀리게 만들면 뭘 주겠어? 미래 시제를 주겠어. 그래서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물론 예외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if하고 when. 알겠어요? 요거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if나 when은 뭘로도 쓰이죠? 명사절로도 쓰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그래서 요 파트는 어디다 정리하냐면 if 파트에서 정리해요. 똑같아요. if가 나왔잖아. if는 뭘 따질까요? 첫 번째, 시제 따집니다. 두 번째, 가정법 따집니다. 요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if 자체에 밑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결국 동사에 밑줄 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if를 딱 보고서 잠깐만 요거 if네. 그럼 잠깐만 요거 만약 요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요렇게. 뭐 동사 밑줄은 여기를 치거나 여기를 치겠죠. 근데 봤더니 if가 있어. 그럼 먼저 뭘 따져야 돼요? 얘가 단순 조건절인지 가정법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가정법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절의 조동사를 보세요. should, would, could, might가 있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근데 뭐 will이 있거나 must가 있거나 이건 다 단순 조건절이에요. 그럼 뭘 묻죠?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물어요. 제 말이 될까요? 약간 지금 이 수업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기본 문법과 좀 기존 문법과 다르죠.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런 단어가 나오면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라는 전략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이해는 되셨어요?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되게 학생들이 특히 좀 문법이 약한 친구들 또는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쉽다고. 여기는 여러분들 저한테서 배우신 분 알겠지만 간단하잖아. 다 어휘적인 것들이고 빼면 그게 아니면 동사는 수일치 능수동을 따지면 돼요. 중동사는 능수동 따지면 돼요. 형용사는 형용사냐 부사냐만 따지면 돼요. 반대로 부사도 형용사냐 부사냐만 따지면 돼요. 대명사는 수일치를 따지면 돼요. 그게 다예요. 명사는 아까 말했죠. 거의 안 묻는다고. 전치사는 거의 99% 다 어휘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얘가 돼야 얘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물론 요거 잠깐 딴쪽 했습니다만은 방금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완벽하죠. if하고 when까지가 정리되면 완벽하죠. 그럼 그거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죠. 타동사 다음에 if나 when이 나오면 얘는 무슨 절이죠? 예, 명사절입니다. 부사절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는 미래면 미래 시제가 맞지 현재 시제는 틀려요. 됐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때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when이 나와요. 됐죠? 얘는 무슨 절이죠? 그러면 형용사절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얘가 관계부사로서 얘를 수식할 거니까. 이 두 개가 예외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when과 if에서는 얘 두 개가 유일하게 예외고요. 나머지는 다 봐보세요. 애순애순이 여러분들 뭘로만 쓰여요? 거기 한번 접속사 잠깐 봐볼까요? when 빼고 while은 무슨 절인지 아세요? 오로지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until도 오로지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after, before도 오로지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애순애수도 오로지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by the time 특히 잘 나와요. by the time도 오로지 부사절로만 쓰여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if 빼고 unless, once, in case, as long as도 다 부사절로만 쓰입니다. 제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그 시간에 딴 걸 외우시라고. 알겠죠? 여러분 결국 공부는 암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법은 그 암기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결국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암기잖아요. 한국사 뭡니까? 우리 영어뿐만이 아니고 한국사도 그럴 거고 행정학 행정법도 그럴 거고. 그러면 어떤 학생은 3만 개를 외울 때 나는 15,000개를 외우면 이 학생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안 나오는 쓸데없는 것들을 왜 외우냐고. 이렇게만 가면 될 거야. 이해되셨죠? 요거 간단하잖아요. 미래 시제에 밑줄 쳐져 있어. 종속절인지를 보시고 그럼 이건 딱 하나예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야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없으면 틀리죠?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었네?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거고요. 자, 룩을 볼까요? 룩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형용사, 자,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뭐냐면 룩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룩은 뒤에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면 좋냐면 이 형식 동사들을 정리해주면 좋죠.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 그다음 오감동사라 그래서 이건 말로만 그냥 설명할게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 있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seem, appear, 뭐뭐으로 판명되어지다. prove, turn out. 그 다음에 대다룰 동사로서 become, get 정도 외워두라 그랬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remain, stay, keep 정도를 외워두라 그랬죠. 됐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두 번째는 아마 밑줄은 여기 쳐질 건데 be looked가 나왔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해돼요? 이건 뭐가 나와야 되죠? 뒤에 at이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니까 look이라는 동사를 보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뒤에 형용사 부사가 맞는지. 두 번째, be looked라고 되어 있는지. 그럼 틀려요. 무조건 be looked, at이 돼야죠. 이해되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그럼 여기도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능수동에 쭉 있어요. BPP 다음에 by 말고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거. 그렇죠? 뭐 be spoken to, be dealt with, be disposed of 이런 것들이 있죠. be agreed on. 그다음에 뭐 be referred to, be thought of 이런 것들은 물론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어휘적인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거기 룩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먼저 룩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 형식으로 쓰인 경우 뒤에 보어에 형용사가 왔는지 확인. 바꾸면 부사 오면 틀리죠. 그래서 거기 5개만 정리해놨네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라고 정리해놨네요. 두 번째, 목적어 앞에 전치사 at이 있는지 확인.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시험 포인트가 아닌 건 아니어서 넣어놨고요. 오케이? 세 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수동태인 경우는 반드시 전치사 at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처럼 만약에 예문 중에 he was looked 하고 was looked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답이 잡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단락형은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아니고요. 1, 2, 3, 4번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be looked에 밑줄이 쳐져 있어 3번. 고맙잖아. 끝났지. 이거 무조건 틀리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독해에서는 쉬운 유형, 은근 문법에서 시간 절약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넘겨볼게요. 아까 리치는 했죠. 리치는 어디에 도달하다니까 마치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죠. 뒤에 at이나 to가 오면 틀려요.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딱 그거와 관련된 거 정리해놨습니다. 리마리오다라고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resemble은 with 나오면 틀리죠. with나 like 안 되고. 그래서 이해됐나요? 책이 오늘은 이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수업인지를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안 해올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consider요. consider는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능수동을 잘 물어요. consider는. 근데 컨시더도 좀 이렇게 하시면 능수동 풀기가 좋을 거예요. 먼저 컨시더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려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고려하다라는 뜻일 때는 이거 몇 형식이에요? 3형식입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다일 때는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여기 as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to be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목적 보호입니다. 이때 목적 보호야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가 오죠.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막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considered예요. 자, 이렇게 밑줄이 쳐졌다고 할게요. 됐죠? 자, 여기 important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마침표. 틀려요. 왜? 봐보세요. 여기는 뭐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는 형용사만 왔잖아. 형용사가 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였단 소리야? 수동이란 소리죠.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제 말이 돼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건 수동이네? 틀렸네? 그럼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다시 시간이 줄어요, 또. 제 말이 되세요? 물론 해석을 통해서 고려하단지 여기단지 따져봐서 주어가 여기다죠. 주어가 여기 있는지 여겨지는지 따지는데 이건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었죠. 제 말이 되세요? 워낙 컨시더는 능수동을 잘 묻습니다. 동사 컨시더도 많이 묻고요. 분사구문 같은 데서도 컨시더링 해가지고 컨시더링이냐 컨시더드냐는 워낙 잘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컨시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3형식으로 쓰이는 경우 고려하다로 해석한다. 5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여기다로 해석한다. 왜 넣어놨는지는 알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거기 한번 잠깐 보시면 위에 거 한번 봐볼까요? 자, considered his ag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사 구문이죠. 뜻이 뭐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의 나이를 고려하다죠. 그럼 벌써 고려하다야? 잠깐만 3형식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네? 이거 그럼 능동이네? 이렇게 갈 수 있죠. 이해돼요? 여기다가 아니잖아.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능동이겠네?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됐어요? 밑에 거 예문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considering, innocent 다음에 컴마고 주어 동사니까 considering은 분사 구문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준동사는 무조건 능수동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똑같죠? 형용사잖아. 이해돼요? 그럼 벌써 이거는 이거는 뭐 수동이네. 이렇게 갈 수 있죠. considering이 아니라 considered네. 물론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어를 잡으세요. 주어가 없으니까 히겠죠? 그가 무죄로 여겨요, 여겨져요. 여겨지죠. 그러니까 수동이네. 물론 이렇게 갈 수 있어. 됐죠? 그런데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굳이 해석을 않고도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줄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거를 이게 세 가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능수동 확인하는 거. 항상 컨시더는 능수동을 잘 묻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나왔네요. 자, make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까 정리했던 거. 자, make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 make는 사역동사죠. 먼저 첫 번째는. 그럼 뒤에 목적어 다음에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나 pp가 와야죠. 맞아요? 투부정사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에서 요거 하나 꼭 설명을 드리죠. 혹시 저한테서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동사에 밑줄 쳐지면 아까 능수동 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준동사에 밑줄 쳐지면. 그렇죠. 아시는 분 뭐? 동사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여기 투부정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졌어요. 준동사에 밑줄 쳐졌죠. 그럼 뭐 체크하라고? 동사를 체크하세요. 동사를 체크했더니 뭐야? make네. 이건 사역동사네. 틀렸네. 이렇게 갈 수 있죠.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는. 제 말이 돼요? 하나를 더 가볼까요? 자, 뭐라고 여기 똑같아. 여기 allow라고 갈게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상당히 길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번에는 물론 원형 부정사나 ing가 왔어. 이렇게 갈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밑줄이 딱 쳐졌어요. 그럼 뭐 체크해라? 동사 체크해라. 봤더니 올라오야. 올라오는 목적어 뒤에 뭐 와야 돼요? 투부정사 와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준동사는 항상 동사 체크 먼저. 물론 준동사가 중간에 있는 경우 동사 체크. 근데 별거 없어. 봤더니 여기 use야. 그래서 여기가 use야. 아무 상관없죠, 이거는. 그러면 이때는 이 준동사의 능수동만 따지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똑같죠? 만약에 투부정사가 왔어? 뭐 요건 근데 뭐 동사 체크 안 해도 보이긴 할 텐데 여기 밑줄 쳐졌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리멤버가 왔어? 이거 뭐 바로 보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준동사가 왔네? 동사 체크. 리멤버네?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냐 ing냐를 묻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make는 먼저 첫 번째 사역동사로 쓰였는지. 그럼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와야지 투부정사가 오면 틀리죠? 물론 뭐는 가능해요? PP 가능하죠? 됐죠?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여기 투부정사가 왔는데 봤더니 동사가 be made야.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역동사 자체가 수동인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죠. 지각동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동사로 가지 말고 이 동사를 외워버리세요. 사역동사는 이거 하나가요. be made. 이해되나요? 지각동사에서는 뭐요? be seen 또는 be heard. 이해되셨죠? 얘는 이제 뒤에 반대로 원형 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투부정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수동태로 쓰인 경우 뒤에 투부정사가 왔는지 확인.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목적어 요건데 여기 형용사냐 부사냐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동사가 make야. 요건 제가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잘 안 물고 거의 형용사를 물을 거예요. 됐죠? 요거 형용사가 답이죠. 이런 동사가 4개 있었죠. make, find, keep, think요. 이해되세요? 가장 잘 나오는 게 make하고 keep이 가장 잘 나오죠.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문제로. 자, 그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사 그대로입니다. 요 동사 그대로. 이시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가목 직목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오죠?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겠죠. 됐죠? 근데 요건 저도 옛날보다는 좀 덜 중요해졌어요. 옛날엔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밑줄 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보통은 요걸 안 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밑줄을 준다면 아마 여기다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옛날보다는 중요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워낙 많이 나온 거라 어떻게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꼭 밑줄이 단어 하나에만 쳐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렇게 쳐질 수 있겠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문장형이잖아요. 밑줄을 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막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줄을 치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이 문법은 그럼 어디다 밑줄을 칠까? 어떻게 밑줄을 칠까? 어디다 밑줄을 칠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제 수업은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전략이 있어요.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금 같은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준동사에 밑줄 쳐지면 동사를 체크해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맨날 틀리고 해설 보면 알고 틀리고 해설 보면 알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도 자꾸 이야기했지만 문법이라는 게 10년 전, 20년 전보다 제가 볼 땐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저는 진짜 100% 제가 자신합니다. 제 책의 모든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법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 책에도 100% 문법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범위가 줄었는데 3분의 1로 줄었는데 굳이 그거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만 하면 될 거를 3분의 3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방향성은 명확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단순암기를 안 내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단순암기는 안 내요. 홈워크가 셀 수 있냐 없냐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문제는 이제 안 내요. 근데 지금도 셀 수 없는 명사 해가지고 막 나열을 막 20개씩 막, 아우, 나 그거 보고 있으면 난 숨이 막혀. 나오지도 않는 거를 왜 외우냐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됐죠? 자, 그 이야기고요. 포겟은 이제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포겟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포겟이 있고, 그 다음에, 리멤버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stop. 같이 외우는 게 try. regret. 뭐 mean도 있습니다만 뭐 mean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ing가 올 수 있죠. 여기까지도 아마 알걸요. 투부정사는 무슨 개념? 미래적인 개념. 맞아요? ing는 과거적인 개념이요.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 그래서 많이 틀리세요. 왜 틀리냐면 잘 봐보세요. 이 동사가 현재일 때는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동사가 과거일 때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 두 개. 얘는 그래도 쉬워요. 왜냐? 얘냐 얘냐에 따라서 이 동사 뜻이 달라요. 그렇죠? 얘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다고, 얘는 ing를 그만두다고, 얘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고, 얘는 ing면 시험 삼아 ing를 해보다고. 맞죠? 얘는 투부정사 하게 돼서 유감이다고, 얘는 ing 한 것을 후회하다죠. 근데 얘는 둘 다 까먹다고 기억하다예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틀리세요. I forgot. 자, fastening the seatbelt. 이렇게 해볼게요. yesterday. 여기까지. 앞에 내용은 뭐 내가 어제 친구랑 친구 차를 탔어요. 자, 나는 어제 안전벨트 매는 걸 까먹었어요. 갑자기 친구가 서든 스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날아갔어요. 앞에 윈드실드에 내 머리를 부닥쳤어요. 내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자, 이런다고 해봅시다. 답 뭐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하면서 패스닝이에요? 투 패스닝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 답은 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거 나옵니다. 이건 딱 요즘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단순 암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는 미래죠. 이 동작을 기준으로 미래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 동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기준으로. 얘는 과거죠. 또는 반복 동작이요. 이미 얘는 이 동작이 일어났어요. 요거 말고 이 동작. 그럼 여기 다시 봐볼까요? 자, 이 안전벨트 맨다는 동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전벨트 내가 맸어요, 안 맸어요? 안 맸죠?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이렇게 가시면 여기 동사가 과거일 때 은근히 헷갈리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remember, forget 뒤에 투부정사나 ing 나올 때 만약에 내가 헷갈리면 그때는 이 투부정사나 ing 이거의 동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로 판단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겁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세요, 이거.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서 포겟은 뭐 간단해요. 해석을 통해서 뒤에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확인한다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to RV는 뭐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ing는 동작이 이미 일어났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죠. 됐죠?
거기는 뭐 현지니까 다 쉬워요. 한번 보시면 Don't forget to lock up when you leave. 야, 넌 떠날 때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아직 문 안 잠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to lock up이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I'll never forget. 나는 잊지 않을 거래요. 그를 처음 만났던 것을 다시 절대 잊지 않을 거래요. 그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니까 미팅이죠.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는데 헷갈릴 때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뭐 라이레이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울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레이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자체에 밑줄이 쳐지니까 요런 뭐 쉽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는 있죠. 뭘 묻는지는 알죠? 요건 라이냐, 레이냐를 묻죠. 라이, 레이, 레인이고, 레이, 레이드, 레이드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라잉이고, 레잉이죠. 물론 라이, 라이드, 라이드도 있죠. 어쨌든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명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는 거고. 맞죠?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라는 목적어가 나오죠. 됐죠? 단 얘가 수동일 때는 뒤에 명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가 수동일 때는 뒤에 명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수동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죠. 됐죠? 근데 시험에는 얘가 가장 잘 나와요. 왜냐? 여기 레이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특히 레이라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며 이거 타동사내로 가시면 안 되고 시제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그냥 레인지, 라이의 과거형 레인지까지를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한다 그러면 얘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얘고요.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rise, raise죠. 물론 여기는 arise도 있어요. 이건 자동사죠. rise, rose, reason이고 ing는 rising이고 요건 뭐 raise, raised고 raising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sit이 있고 그 다음에 sit이 있죠. sit, set, set이고 sit, seated, seated고 이렇게 같이 연결. 물론 우리 책에 이제 여기 또 따로 쭉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wait가 있고 await가 있고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맞아요? 이거 좀 뭐 되고 있나? 아니구나. 자, 되셨어요?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건 따로 다시 외우셔야죠. 이런 게 다 어휘적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요런 거 보면 요게 맞는지를 보시면 되죠. 일단은 먼저. 그러겠죠? 그게 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드디어 중요한 거. 물론 뭐 다 중요하죠. 뭐에 후냐, hum이냐.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국가직 시험에 얘 나왔잖아. 예. 정답률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물론 저는 위로를 받았죠. 우리 애들은 맞았을 거야. 라고. 요거 나왔었죠?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정답률이 그게 아마 5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진짜 여러분 만약에 위치에 밑줄 쳐져 있어요. 뭘 따져요?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물론 저한테 배우신 분은 뭐 알겠지만 뭐 따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쵸? 자, 요걸 한번 그냥 쭉 정리를 해도 될까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죠? 가볼게요. 즐거워. 자, 먼저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요. 자,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죠? who, whom, who수도 있죠.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that.
what은 제가 따로 정리합니다. 이게 있죠?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잖아요. 딱 두 가지 따지시면 돼요. 첫 번째, 완전 불완전.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의문사는 그냥 일단은 완전 불완전.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 완전 불완전. 자, 완전 불완전. 정확하게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불완전. 두 번째, 격. 끝. 이 두 개가 맞잖아요? 얘는 맞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굳이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근데 이건 워낙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전치사나 컴마 다음에는 that은 무조건 틀리죠. 됐죠? 자, 관계부사요. 자, 관계부사에는 뭐가 있죠? when, where, why, how요. 얘는 딱 하나예요. 완전 불완전. 끝. 정확하게는 얘는 뭐가 오죠?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얘죠. 자, 얘는 뭐 따져야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럼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로 따지죠? 두 가지로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똑같아요. 다시 한번 뭐? 완전 불완전. 그럼 첫 번째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완전한 문장. 됐죠? 두 번째, 예, 전치사가 맞는지. 끝. 의문사를 가볼게요. 자,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의문 형용사가 있고요.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의문 형용사 쪽은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완벽하게 해야죠. 자, 의문 대명사에는 뭐가 있죠? who, whom, which, what. 저는 그래서 what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요. 저는 참고로. 됐어요? 이거 그냥 들으세요. what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도 되고요. 의문 대명사도 되는데 그냥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거거든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의문 대명사가 다 가볼게요. 의문 형용사는 뭐가 있죠? who's요. 그 다음에 which요. 그 다음에 what이요. 의문 부사는 뭐가 있죠? when이요. where요. why, how요. 일단 요건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다 똑같습니다. 뭐 따져요? 일단 뭐? 완전 불완전. 일단 무조건 완전 불완전. 됐어요? 첫 번째는 완전 불완전. 두 번째, 어순. 어순이란 건 뭐냐면 간접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뭐가 와야 되고 뒤에? 불완전. 얘는 좀 복잡하죠? 얘는 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어순. 여기서 어순이라는 거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을 떼야지 동사 주어의 어순을 띄면 안 되죠. 요게 조금 어려운데 얘는 의문 형용사죠. 의문 형용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서 수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불완전. 됐어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 ever를 붙이죠.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됐어요? 자, 얘는 딱 두 개 따져요. 첫 번째, 일단 불러봐. 첫 번째, 완전 불완전. 됐어요? 완전 불완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됐어요? 두 번째는 얘는 격이요. 여기서 격이란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whoever냐, whomever냐만 물어요. whoever냐, whomever냐만 물어요. 아, 참고로 여기 격은 두 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는 who냐, whom이냐. 두 번째는 who냐, which냐. 이해돼요? who냐, which냐. 딱 그거. 됐죠? 자, 복합관계부사는요. 거의 안 물어요. 복합관계부사는 딱 요거 물어요.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얘랑 의문사의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요거 물어요. 그럼 여기는 해서 아무리 뭐뭐 해도 이거고, 이건 얼마나 뭐뭐 하든지고. 또 하나는 얘는 부사절, 얘는 명사절. 오늘은 그냥 특강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럼 잘 봐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후나 훔이나 위치 이런 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따지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게 먼저예요. 그렇잖아. 여기도 보면 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얘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고 얘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앞에? 명사가 없어요. 이것부터 따지시면 돼요. 참고로 복합관계대명사도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것부터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뭐 따지면 돼요? 뒤에 불완전함이 왔는지 격. 완전 불완전 격. 됐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자체가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예요. 참고로 대명사는 명사잖아요. 명사는 그 문장에서 뭐 어디에 쓰이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요. 얘가 주어로 쓰이면 여기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와야죠. 얘가 목적어로 쓰이면 여기는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와야죠. 그래서 잘 보시면 다 대명사는 보시면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부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 뭐 당연히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책으로 가볼까요 이제?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장 물론 그거 쉬웠습니다만은 The man who가 있어. who의 밑줄이 딱 쳐졌어. 됐죠? 그럼 앞에 명사가 있죠? 누가 봐도 사람이죠? 그럼 경 맞아요 틀려요? 맞죠? 뒤에 리브드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럼 이건 100% 맞는 거라고. 끝. 제 말이 되세요? 이게 다야. 됐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엄청 틀렸던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후인가 훔인가 그래요. 후였는지 위치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앞에는 틀림없이 명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기가 뭐였냐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가신가 그렇고 투쿠였고 문장도 안 길어. 이스네임인가 뭐 히스네임인가 하여튼 요렇거든요. 그럼 얘가 뭐고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죠. 그리고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죠. 됐어요? 만약 여기 사람이었으면 아마 후가 왔을 거고 사물이면 위치가 왔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완전 불완전 따지면 돼. 이해돼요? 그럼 이거 틀렸잖아. 왜?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어떻게 고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틀렸잖아. 이해돼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특히 관계사 쪽, 의문사 쪽이 여러분들이 전략이 굉장히 약하세요. 이거 이외에는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충족시키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은근 길어졌네. 문법을 진짜 여러분들 세 문제를 다 맞추려면요. 어떤 것까지가 돼야 되냐면 1, 2, 3 이거 단락형에서 1번, 뭐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99% 맞네. 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락형은 틀린 걸 찾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하나가 정확하게 말하면 4문제잖아요. 밑줄이 4개 쳐져 있으니까. 그럼 2문제면 8문제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8문제 중에 한두 개는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그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2번은 진짜 모르겠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99% 맞아. 이건 99% 맞아. 이건 99% 맞아. 그럼 얘지. 이해돼요? 이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맨날 여러분들 그냥 틀린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99% 맞아. 이건 99% 맞아. 가 돼야 된다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휘적인 거 아니면 동사는 뭐만 따지면 돼? 수일치 능수성 따지면 끝이에요. 그 99% 맞다니까 그거는. 제 말이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문법을 푸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휘적인 거. 그게 아니면 시스템적인 거. 시스템적인 건 별로 안 어렵잖아. 아니, 동사야? 수일치 능수동 따지라고. 준동사야? 능수동 따지라고. 준동사야? 일단 동사 체크하시고. 사실 동사 체크하라는 건 뭐냐면 그건 다 어휘적인 거예요. 준동사에 밀치자는데 동사를 봤더니 사역동사야. 어휘적인 거잖아. 그렇죠? 준동사 나왔는데 앞에 봤더니 allow야. 이해되나요? 이것들이지 뭐. 앞에 봤더니 준동사 밀치는데 앞에 봤더니 remember야. 이런 것들. 그게 아니면 무조건 준동사는 능수동 따지라고. 맨날 와가지고 뭐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거 투부정사예요? ing예요? 그럼 내가 꼭 물어봅니다. 야, 앞에 나온 동사, 이거 우리가 배운 동사야? 아니요. 근데 그걸 왜 따져?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배운 건 안 물어요. 그럼 뭐만 따지면 돼, 그거는? 능수동만 따지면 된다고. 맨날 와가지고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를 묻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꼭 제가 그걸 물어봐요. 이거 우리 배웠니? 아니요. 근데 그걸 왜 따져? 이거 화나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예요. 그런 친구들이 문법을 못 맞히세요. 왜? 생각이 많어. 희한한 생각들을 해. 나오지도 않는 문법에 대한. 제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맞추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법은 진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어떤 문법책을 한 2, 3회독 하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문법은 별로 안 나와요. 뻔한 문법들이거든요. 이해돼요? 전략이 없어서 틀리는 거지. 이런 거. 아니, 이거 이러면 솔직히 관계대명사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근데 왜 50%밖에 못 맞냐고. 여기 문장이 복잡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다 뭐냐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요. 복잡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고 결국 다 완전 불완전이잖아. 잘 봐봐. 다 완전 불완전이잖아. 그쵸? 그 다음 나머지 하나씩이잖아. 이게 다지 뭐. 이해됐어요? 이게 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넘겨서 똑같아요. 그럼 봐볼까요? 9번. 위치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또 뭘 따져요? 뒤에 격이랑 불완전한 문장이 맞는지. 끝이에요. 왓이에요. 왓은 아까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여기는 앞에 명사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고, 요건 잘 안 묻지만 어쨌든 간접 의문문.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여야지 동사 주어면 틀리죠. 딱 그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 책 왓에는 간접 의문을 안 넣는 이유는 왓은 잘 묻지 않아서. 근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것도 굉장히 잘 나오죠. 컴마 다음에 이거 뭔지 알겠어요? some of whom이나 some of each요. 어디냐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지금 훅 넘어갔어요. 됐어요? 9페이지. 14번.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위치나 여기도 뭐죠?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 There are cats under the trees. 컴마. Some of them are fat. 이렇게 돼 있죠. 밑줄은 댐에 밑줄 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사실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이시나 댐에 밑줄을 치면 수일치를 묻거든요. 얘는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댐 앞에 뭐가 있죠? of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죠? some이 있죠. some of, most of, all of 이런 거 부정대명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피디님 여기요. 컴마가 있고 여기 부정대명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죠. 뭐 all of, both of, 뭐 some of, the rest of 이런 거. 다음에 여기 꼭 뭐 주냐면 them이나 it을 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줄은 여기 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잘 보시면 주어, 동사죠. 이해돼요? 문장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문장이 2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사나 의문사나 접속사가 있어야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를 주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가 아닙니다. whom입니다. 이것도 질문 많아요. 근데 오늘은 안 할게요. whom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아니면 which죠. 근데 연막으로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여기 and를 줘요.
그럼 이거는 맞죠.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건 되죠. 오히려 얘가 틀리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건 그대로 눈에 띄잖아. 바로 외우시면.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단락형에서도 잘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일단 거기 이때의 댐을 넣어놨는데 대명사의 비주점은 딱 하나예요. 일단 먼저 수일치요. 수일치. 수일치 물어요. 됐죠? 끝.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가 더 있어요. 목적어 중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할게요. 오케이? 마지막 16번 엔도어입니다. 동사나 준동사나 뭐 형용사나 명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앞에 and나 or가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병렬 구조를 따지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것들 좀 잠깐 한번 봐볼까요? 오늘 한 거, 요거 앞에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앞에 페이지. 혹시 이거 안 돼 있지, PPT? 아, 됐어. 안 돼 있을 거야. 그거 지금 거기 있는 예문들은 다 기출입니다. 참고로. 기출이에요.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이시에 밑줄 쳐져 있죠? 이거 동사가 맞다면 뭘 따질까요? 어휘적인 건 없잖아. 수일치. 능수동은 아니잖아. 있으니까. 그럼 그거의 주어를 잡아요. 봤더니 뭐예요? One of the many virtue of the books죠. one of 보이나요? 이거 형광펜 하시고. 됐죠? 그럼 이거의 주어가 one이죠. 그러니까 is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끝. 이해될까요? 2번 가보겠습니다. have received죠. 뭐 따져야 될까요? 시제만 따지는 거 아니라고. 수일치, 능수동, 시제.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2 years ago 보여요. 그럼 얘는 틀렸네. 됐어요. 자, 3번. 동사는 맞죠? 뭐 따져요? 수일치. 당연히 수일치는 맞죠? 능수동, 시제.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sinc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since는 과거니까 뭐만 이래라고 맞는 것 같죠? 얘는 맞는 거고요. 3번은.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거고 2번은 틀린 거고. 자, 이해돼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자, 4번 뭐예요? 수일치, 능수동, 시제. 미래시제죠? 종속절인가요? 맞죠? 앞에 애수순 애수죠? 이거는 고맙네. 무조건 틀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번. 바로 그냥 땡큐 하고 그어야죠. was, looked.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아까 뭐라 했어? be looked at을 넣어야죠. 됐어요? 6번은 reach입니다. 맞아요? 왜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능수동까지 따져야죠. 근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맞겠죠. 이해돼요? 맞는 거고요. 자, 7번. work considered죠? 동사가 맞다면 수일치, 능수동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해석을 따져봐야겠다. 일단 수일치는 맞죠? 워드 프로세서는요. to be ultimate tool 여기까지만 갈까요? 궁극적인 도구로 여겨지죠. 여기다죠. 뒤에 명사 있죠. 이해돼요? 목적어 목적 보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또는 그냥 해석을 하세요. 여기다야 여겨지다야. 여겨지다니까 수동이 맞네요. 자, 그럼 봐봐. 수일치 맞죠? 능수동 맞죠? 맞는 거라고. 맞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서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맞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수티드죠. 이건 일단 뭘 따져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동산지, 준동산지부터 따지셔야죠. 제 말이 해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found에 밑줄 쳐져 있어. 뭐 따져야 돼요? 동산지, 준동산지부터 따져야죠. 왜? find, found, found니까. find, found, found니까 얘가 동사일지 준동사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사, 준동사를 먼저 따져야죠. 동사에 일이 붙어 있는 것들은 대개 과거형도 되고 완료형도 되는 거니까 대개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거 수일치 능수동이 아니라 일단 동산지, 준동산지부터 따져야죠. 제 말이 돼요? 그러면 자 봤더니 앞에 his past experience가 주어고
메이드가 동사죠. 아, 그러면 힘이 목적어, 얘는 목적 보어죠. 그럼 메이드가 보이네. 그럼 얘는 뭐만 따지면 돼요? 능수동만 따지면 되죠. 그가 수트가 적합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적합해지죠. 그러니까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잖아. 그럼 준동사죠? 준동사는 뭐만 따지라고? 능수동. 맞다고. 시제 따질 필요 없어요. 시제는 또 다 힌트를 줘요. 이해 되나요? 우리 책에서만 지금 여기서 안 배우는 거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럴 때는 준동사 시제를 따진다가 나와요. 넘겨볼게요. 9번. 바행입니다. 자, 준동사에 비추어지면 뭐 하라 그랬죠? 동사 체크요. 아, 앞에 뭐가 나와요? forgotten이 나와요. forget이죠. 그럼 이걸 해봅시다. 이건 읽어야 돼. 첫 번째부터 I couldn't find any vegetables요. 난 어떤 채소들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냉장고에서.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와이프가 까먹었겠죠. 까먹었으면 틀림없어요. buying some이니까 채소를 사는 것을 까먹었죠. 그럼 채소 샀어? 안 샀어? 안 샀죠. 그러니까 뭐예요? to buy가 맞죠. 아까 말했잖아. ing는 이미 동작이 일어난 거고. to 부정 이해되나요? forget 다음에 to ILB는 동작이 안 일어난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0번. lay예요. 이거 어휘적이죠? 근데 lay는 타동사 lay가 있고 lie의 과거 lay가 있다고 그랬죠. 저 뒤에 뭐가 보여요? yesterday가 보이죠. 그럼 이거는 과거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자동사 lie의 과거였다는 거죠. 뒤에 그러면 보면 그러네. 명사 없네. 다운 부사고 on the bed 전명구네. 그럼 이건 자동사 lay 맞죠?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lie 자동사 lie의 과거형 lay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됐어요? 11번. 자, 이런 걸 많이 틀리세요. 후죠. 뒤에 receive 동사 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하고 넘어가요. 안 돼요. 앞에 걸 봐야 돼요. 격을 따지라고. 그럼 잘 보시면 head of the department입니다. 그 부서의 장이죠. 만약 선행사가 부서면요. 후예요, 위치예요? 위치죠. 장이면 후가 맞죠. 그걸 따져봐야 돼요. 물론 여기는 맞았어요. 왜냐? 그럼 뒤를 봐봅시다. receive twice the salary니까 월급의 2배를 받죠. 월급의 2배를 받는 건 부서예요, 부서의 장이에요? 부서의 장이죠. 그러니까 경 맞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맞죠? 얘는 맞는 거라고 100%. 이해돼요? 그 다음도 한번 봐봅시다. 자, 위치예요. 앞에 더 배드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관계대명사죠. 일단 격은 맞나요? 배드가 사물이니까 맞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예요? He slept last night까지예요. 맞죠?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봐보세요. 완전한 문장인지 나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모르겠다. 거기 예를 들어서 he가 주어고 슬랩이 동사인 건 알겠는데 슬립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잘 모르겠어. 자,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으로 질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앞에 나온 이 선행사라는 명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첫 번째, 그가 어제 저녁에 잤죠? 질문. 해봐, 질문.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뭔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가게에서 어제 샀어. 질문. 뭐를? 이건 목적 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요거 뒤에 he bought 이해돼요? from the shop yesterday 이렇게 나왔어. 야, 그가 어제 가게에서 샀대. 질문. 야, 뭐를 샀대? 뭐를? 목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방금 자, 야, 그가 어제 잤대. 질문.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문장이에요. 게다가 이걸 넣어볼까요? 앞에가 침대죠? 침대를 자요? 침대에서 자요? 침대에서. 부사죠. 제 말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위치가 아니라 where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팁을 던져드린 거고. 자, 그 다음 14번. 댐이죠. 수일치가 아니라 앞에 뭐 있어? some of them. 컴마까지. 어디? 13번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자, 13번. 와시죠?
왓은 앞에 명사 없어요. 그럼 뭐 따져? 완전 불완전. 이것도 해볼까요? 자, 뒤에 다른 사람이 말하죠. 질문. 뭐를? 목적어 없죠. 뭐를? 목적어 없죠. 불완전한 문장 맞죠? 왓은 맞아요. 이해돼요? 이거 다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 거 14번 이제 보이죠? 컴마 다음에 some of them이죠. 앞에 보시면 he met이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컴마 뒤에 some of them became이라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리죠. 선행사가 아마도 문맥상 사람 같거든요. 그럼 뭐예요? some of whom으로 바꿔야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5번 is죠. 지금 여러분들 다 요거 기출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24년 국가직 9급입니다. 됐죠? 그럼 뭐 물어요? 대명사는 수일치. 그래서 얘가 해석을 통해서 is가 받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해돼요? 이거는 왜 잘 나오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명사가 받는 게 뭔지를 잡으려면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잘 나와요.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 그게 요즘 요구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받는 게 앞에 주택들을 받아요. 굳이 해석을 해주면 자, the foundations는 토대죠. most pre-20th century인가 20세기 이전의 주택의 됐어요. 토대들은 have only stood입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쭉 견뎌왔네요. 자, 뭐 때문에? 유연함 때문에. 근데 뭐의 유연함이냐면 그거의 목재 틀이죠. 그러니까 뭐에? 그 집의 목재 틀이겠죠. 하우스를 받아요. 복수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대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16번. 오프닝에 밑줄이 쳐져 있죠?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동사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앞에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따져야 돼요? 병렬 구조를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병렬 구조를 따져야 돼요. 이것도 전형적인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게 25년 국가직 9급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옛날처럼 뭐 형용사 컴마, and 명사 이런 거 잘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앞에 보시면 clearing이라는 ing도 있고 to stimulate라는 to 부정사도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잡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준다고. 이게 요즘 문법이에요. 문법이 변했음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맨날 그 단순 암기적인 것만 들들들 외우는 수업 듣지 마시고 제발. 시험이 바뀌었다고. 알겠어요? 그 해석을 해보면 우리들 그거와 함께 they could begin이죠. 그들은 시작할 수 있었네요. 환경을 재어레인징 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clearing land입니다. 땅을 개간했죠. clear가 개간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stimulate the growth of the wild food니까 야생 음식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경치를 오픈했죠. 땅을 개간했고 경치를 오픈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ing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능수동이 맞는지도 사실은 보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맞겠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한 1시간 10분 동안 잠깐 이렇게 좀 해봤어요. 어떤 건지는 알겠죠, 이 수업이. 그래서 문법풀이 전략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교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출들, 이 포인트에 대해서 나왔던 기출들을 넣어놨는데 참고로 고민 많이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밑줄을 안 그었습니다. 예문은 이해돼요? 밑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문제 푼 거는 밑줄이 쳐져 있죠. 여기는 각종 밑줄 안 쳤어요. 왜 안 쳤냐면 어휘적인 거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되죠. 왜냐면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미 여기서 다 외우고 있는데 룩 있는데 여기서 밑줄 그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밑줄을 안 쳤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방금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당 예를 들면 여기 페이지에 룩이 있고 디스커스가 있고 리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식으로 문제가 여기 또 예문 말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배치시켜 놨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기출 OX로 또 단문으로 문제들을 쭉 넣어놨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책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수가 많다고. 연습할 문제가. 알겠죠? 그리고 저 끝에 가서는 이제는 액추얼 테스트라 그래서 실전적으로 또 문제를 좀 넣어놨고요. 이해는 되셨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어휘적인 게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어휘적이란 건 거의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를 자꾸 그래서 요거는 2회독, 3회독, 4회독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시스템적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동사 수일치 능수동 따진다. 준동사는 동사 체크한 다음에 능수동 따진다. 이거 어렵진 않잖아. 이해되셨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수업이 안 길어요, 요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 요거 딱 5번 수업으로 끝나요. 책도 일단 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5번이니까 5, 30, 한 15강, 15강도 안 걸릴 겁니다. 왜냐면 문제 푸는 게 많아서 그렇지. 실제 뒤에 문제를 안 풀면 이거는 한 10강이면 끝나요. 개념 파트는. 그러니까 수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이해는 되셨어요?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되셨어요? 바로 가서 넘겨서. 자, 요거 좀 잠깐 봐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많은 질문인데, 자, 기본서인 심슨 문법, 심슨 독해, 이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다는 거군요. 문제집 문법 300제와 독해 300제를 갖고 있습니다. 참 질문 거시기 하다. 공부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자, 근데 문풀전이나 독풀전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오늘 판단하세요. 오늘 문풀전 했잖아.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심수문법은 그냥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300제는 여기서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를 우리도 그거 고민을 했어요. 요 사이에 넣을까 말까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요거 다음으로 가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법 300제를 하고 나서 그거를 여러 번 회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자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렇게 좀 커리를 짰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요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이 볼륨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강의로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60분 수업으로 12강에서 15강이니까 엄청 볼륨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들어야겠다 안 들어야겠다의 판단이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빈칸은 여러분들 다 어려워해요. 그렇잖아. 80점, 90점을 맞는 친구들도 빈칸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빈칸은 어려운 유형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유형을 한 4, 50문제를 풀고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문법도 그러지 않나요? 문법도 물론 실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 문법 세 문제를 다 맞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선생님 문법 3개 중에 그냥 2개 정도만 맞아도 나는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굳이 뭐 요거까지 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좀 저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렇죠? 독풀전도 똑같아요. 독해풀이 전략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자, 심슨 독해를 듣고 자, 똑같아요. 독해 300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제도 이래 여러분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도 놓치세요. 적용을 못 하세요.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비교급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비교급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교되는 두 대상을 잡으라고요. 비교되는 두 대상만 잡으면 거의 90%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잡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자, 모든 지문에 비교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0문제를 풀면 한두 번 비교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인텐시브하게 연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고민에서 나온 게 독풀전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비교급이 있는 문장을 단문으로 비교급이 있는 문장을 한 6문장, 7문장을 연습을 시키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독불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문으로 비교급이 한 6개, 7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로 비교급이 있는 문제들이 한 4-5개 들어가서 비교급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뭔 말인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게 또 좀 독특한 수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당연히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그거는 내 욕심이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한정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지. 영어만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행정법이 급해. 행정학이 더 급해. 영어는 나는 한 80점 정도만 나오면 나는 괜찮아.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 여기까지만 가는 거. 또 나쁜 전략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7월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뭐 5월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재시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여러분마다 공부의 히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딱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딱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계속 가는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약한 부분들을 공략을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칸이 약하다고 영어를 빈칸만 해. 그러면 빈칸 두 문제를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내가 기존에 맞았던 거에서 2개가 나갈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내가 맞고 있는 거는 계속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틀리고 있는 부분들을 공략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공부는 하프예요. 하프 또는 동영. 그러겠잖아요. 하프나 동영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나는 완전히 지금 다른 공부에 행정법에 올인하느라고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조금 뭐랄까 전체적인 공부 동영이나 하프는 좀 더 뒤로 밀어놓고 기본적인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 말했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커리를 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95점. 저는 만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만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공부고요. 그리고 저는 만점을 맞는 공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60점이 90점 되는데 걸리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90이 만점으로 가는 데는 100이 아니라 200이 들어요. 그럼 좋게 그 200을 영어에 쏟지 말고 다른 과목에 쏟는 게 나는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나 어쨌든 저의 커리는 잘 따라오시면 만점에서 95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커리를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듣냐 마냐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시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저 연구소에서 답변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답변 질문을 올릴 때는 자기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주세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60, 70점인데요. 독불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70점도 다양한 70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런 상황이고요. 얼마 공부를 했고요. 예를 들면 뭐 심슨 복화는 몇 번 봤고요. 뭐는 몇 번 봤고요. 근데 저는 뭐를 많이 틀리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풀전을 해야 될까요? 독불전을 해야 될까요? 이해돼서 또는 뭐 하루에 저는 그래서 영어는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문풀전도 그렇고 독불전도 그렇고 그냥 안 되면 스킵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근데 대신 효과는 크거든요. 저는 가급적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됐죠? 넘어가 볼까요? 넘어갔다. 이거 참 이제 지금 와서 이 질문이 많죠. 그렇죠.
하프와 동영을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똑같아요. 나는 지금 기본서도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하프를 들어가야 되나요? 동영을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동영은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4월 시험, 4월 국가직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3월부터 들어가도 늦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3월부터 들어가도 늦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3월부터 들어간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동영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0분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동영을 푸는데 50분이 걸리면 그건 아직 동영을 풀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다시. 자,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올라왔어. 그럼 동영을 푸는데 30분이면 되죠? 그거 복습하는데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복습도 1시간이 넘어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이면 한 해분을 풀고 복습을 할 수 있죠. 영어를 하루에 1시간 반만 하지는 않잖아요.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1시간 반만 투자해도 3월 한 달 내내 하루에 그럼 한 해분 풀면 30회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모의고사가 시즌4까지 해서 8회, 4, 8회 32회분밖에 안 돼요.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3시간 한다? 그럼 하루에 2회분 풀 수 있죠. 그럼 얼마? 60회예요. 60회 모의고사 시중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년 것도 좀 사둬라. 동영 많이 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는 되나요? 근데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좋은 건 1월이에요. 왜냐? 1월에 동영을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약점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리커버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2월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1월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하프도 똑같아요. 하프는 저는 그냥 7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분도 또 나는 하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프를 푸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부터 좀 가볼까요? 하프를 푸는 목적. 하프나 동영을 푸는 목적.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실전 감각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요. 내가 기본에서 배웠던 문제 푸는 전략을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독해산백제라 그러면 독해산백제 앞에 기본 파트는 주제다. 그럼 주제만 한 20문제를 쫙 가요. 빈칸이다. 빈칸만 한 30문제를 쫙 가요. 근데 요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동영이라 그러면 실전처럼 쫙 가잖아요. 주제 제목 풀고 한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뭐 요지. 그 다음 뭐 일치불일치. 문단의 일관성. 빈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세 번째는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 할지 모르는 어휘들을 외운다 할지 이거는 실력을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나는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하기에 지금 바빠요. 뭐 심슨 구문이나 심슨 독해나 심슨 문법하기 바빠요. 자,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자고. 굳이 이거를 다가 아니라 하프를 푸는데 15분.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 난 실력이 없으니까 20분이라고 할게요. 최소한 하프를 풀면 이거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굳이 내가 막 하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좀 타협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회분 정도 하프를 풀겠다. 또는 2회분 정도 문제를 풀겠다. 실제로 하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복습하냐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이야기로 나는 복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만 풀므로써 실전 감각 익히세요.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실력이 없는 친구가 하프를 풀고 그거를 복습하겠다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문제지.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렇잖아. 그냥 문제 풀고 감각 익히세요.
그리고 그중에 그래도 유독 틀렸던 것만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한번 쭉 해석을 한번 해본달지 그냥 그 선으로 끝내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제가 뭐랄까 최악의 케이스. 기초가 없는데 하프를 풀면서 꼼꼼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몰랐던 단어들 다 외우고 그죠? 꼼꼼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해석을 하고 이거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기초가 없는 학생들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게 안 좋은 거지. 저는 그래도 이제는 아무리 기초가 있고 없고 간에 최소한 하프는 일주일에 1회분에서 2회분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하프는 단계를 나눴어요. 연기싹 하프라 그래서 아주 좀 쉬운 하프. 시즌 1은 실전 시험보다 조금 쉬운 거. 시즌 2는 실전 시험. 시즌 3는 실전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어렵다는 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유형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시즌 4는 다시 실전과 같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는 기초가 없다. 그럼 연기싹 하프를 일주일에 한 회분, 2회분 정도를 푸세요. 대신 복습을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제가 복습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어휘들. 그 다음에 꼭 구문 연습 좀 해보는 거. 그러면 한 회분 제가 복습 영상 찍으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럼 할만하잖아. 20분, 15분 풀고 복습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고 끝내. 오케이? 그렇게 가야지. 굳이 극단적으로 내가 하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극단적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그럼 뭐 우리가 일주일 공부에 한 회분이라 그러면 30분 투자는 리즈너블 하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영도 똑같습니다. 동영도 내가 아예 그럼 난 동영 안 할 거야. 나는 기초가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그래. 나는 아직은 문제 풀 그런 소양은 아니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회분 정도만 풀어서 그냥 어쨌든 실제 시험이니까 이거는 실제 시험이니까 그거에 대한 실전 감각을 좀 익혀보고 그럼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가 최소한 기본 강좌는 들었어. 엔제는 안 들었어 아직.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본은 배웠잖아요. 기본에서 배운 거 물론 엔제에서도 적용을 하겠지만 동영에서도 한번 내가 이거 적용까지 해볼까?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 아 내가 특히 구문이 약했네. 어휘가 약했네. 여기까지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포기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그렇잖아. 요거는 우리가 엔제에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은다 했지. 그렇잖아. 기본 강좌 애들 문법을 내가 한 해독 했으니까 한 해 만약 1회독 했으면 2, 3회독 해서 그래 나 그쪽에서 실력을 쌓아야겠네. 어휘도 심슨복화 2회독 했으니까 그냥 나 저 동영이나 하프에는 어휘는 안 해오고 그냥 계속 심슨복화만 봐야겠다. 가시면 되지. 거기서 실력을 쌓고 여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는 것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건 1월입니다. 1월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동영 풀면 한 70점은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해드린 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동영 2회분. 1월부터 이야기입니다. 1월이. 하프는 한 1회분에서 2회분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상적인 제 생각이고 근데 나는 그 7점이 아니야. 나는 50점이야. 그렇다면 하프 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프를 뭐 동영은 하지 말고 당분간은 하프만 한 일주일에 2회분에서 1회분 2회분 정도는 뭐 연기싹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대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습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도 있을걸? 구문삼백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구문삼백제예요. 그럼 1번부터 300번까지의 문장이 있어요.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만 했어. 이거 실력이 안 쌓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실력이 안 쌓이다가 300번을 해야 이렇게 실력이 쌓이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가세요. 그럼 나는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지금 독해랑 문법 하느라고 구문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하루에 한 문장만 좀 해봐야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럼 한 문장 하는데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게 현명하지 극단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기보다는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왜냐하면 영어는 어쨌든 종합예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휘도 돼야 되고 구문도 돼야 되고 문법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꼭 내가 어떤 책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어휘는 끝을 봐야 됩니다. 알았죠? 어휘는 끝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휘는 한 2, 3회독 하면 내가 이거 외웠는데 1회독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2, 3회독 하면 어째 나 이거 심슨복화에서 봤는데 뜻이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다 고개 끄덕이잖아. 똑같은 거야. 나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5회독 정도 넘어가면 뜻이 생각나고 거의 8, 9회독 가면 그냥 바로바로 뜻이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기본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친구는 늦어요. 지금 기본서니까. 자, 300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시간이 없을 때 꼭 들어야 하는 강좌와 안 들어도 되는 강좌를 구분해 주세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아마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점수대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50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빈칸은 틀려요. 문법도 틀려요. 그렇죠? 근데 봐봅시다.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빈칸 2개 틀려요. 문법 3개 틀려요. 그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다고 쳐보세요. 몇 점이에요? 75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문법과 빈칸을 포기하세요. 나머지를 다 맞추세요. 그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잘못된 전략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60점, 70점이 빈칸 갖고 고민하냐고. 그냥 틀려. 60점, 70점은 빈칸 못 맞춰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빈칸 맞추기 힘들어요. 유형 중에, 독해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빈칸이에요. 주제 제목은 100%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독해에서.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지? 해서 50% 정도만 이해돼도 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빈칸은 80% 정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게다가 빈칸은 어째요? 1, 2, 3, 4번을 꽈놓는다고. 그러니까 독해도 어렵고 1, 2, 3, 4번 문제도 어려운 게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70점, 60점이 빈칸 갖고 고민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빈칸하고요. 일단 문법을 빼세요. 정확하게 하면 이 여기까지가 어렵죠? 여기까지가 어렵죠? 그럼 이걸 일단 빼고 나머지를 먼저 맞출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거를 위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복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구문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나머지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부터 하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복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얘부터 먼저 정복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서나 삽입은 문제가 잘 보시면 순서나 문장 삽입은요. 독해가 어렵지는 않아요. 논리가 꼬여져 있어서 어려운 거지. 논리라는 건 국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다른 거보다는 정복이 쉽다는 거야. 됐죠? 요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장 상담 이제 들어갈 때 요 2개 중에 뭘 먼저 할 거냐도 나는 저도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돼요. 봤더니 얘가 어느 정도 어휘 능력도 있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문법적인 포인트도 있네라 그러면 저는 얘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보니까 얘가 그냥 어휘랑 구문만 드립다 하고 문법은 완전히 뭐 안 돼 있어. 그러면 얘보다는 얘보다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저도 상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아니면 이제 너 그럼 문법은 3개 중에 1, 2개 맞춘다고 생각해라.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근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의 요거부터 먼저 맞는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똑같잖아. 자, 기본서를 지금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일단 문법 300제는 제끼세요. 일단은. 그럼 뭐 독해 300제랑 구문 300제는 그냥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그럼 나는 구문 300제는 하루에 한 2, 3개씩
한두 문장, 두세 문장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독해산백제도 빈칸 빼고 나머지 것들만 먼저 연습을 쭉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렇잖아. 그게 맞지 않을까? 꼭 책을 300제 사서 빈칸 이거 책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깝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니까 그쵸? 일단 빈칸 빼고 나머지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면 요 고민은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이해됐나요? 그렇게. 그래서 안 들어도 되는 강좌를 구분해 주세요라는 거는 아까도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요게 아마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제끼고 나머지를 맞추는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독해 300제 일단 기본적으로 됐죠? 구문은 조금씩 구문 300제는 조금씩 일단 문법 300제는 빼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내가 한 1월 정도에 다시 또 고민해 보세요. 이제 나 문법을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정복을 해볼까?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법 300제나 아니면 300제에서 안 풀었던 빈칸, 순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어요? 끝.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외에 나 요거 진짜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걸 자랑하는데 우리 연구소의 답변이 진짜 감동입니다. 들어가서 답변 보셨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보고 제가 감동받아요. 물론 제가 답변 달지는 않습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그 답변 다는 친구. 정말 저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리는 진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어쨌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면 우리가 많이 늦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이틀 안에는 답변을 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 질문은 좀 자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커리 상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답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됐어요? 끝! 자, 이제 끝났나요? 뭐 하면 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